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과 백신 1억 회분 접종, 학교 재개방을 보건정책 3가지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매우 좋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 연말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코로나19 백신의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우선 접종 대상인 의료진 중에서도 다시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자신이 11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퇴역한 사성 장군 로이드 제이 오스틴을 초대 국방장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장관 물망에는 한국계 데이비드 킴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5,089명 늘어난 1,551만 8,677명, 사망자는 2,096명이 늘어 29만 2,58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646명이 늘어 75만 9,719명, 사망자는 79명이 늘어 3만 5,176명, 뉴저지 확진자는 4,886명이 늘어나 38만 6,299명, 사망자는 87명이 늘어 17,55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414명이 늘어 13만 8,258명,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5,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실시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정책 3가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제일 먼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백신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첫 100일이 지나기 전에 학교를 재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차기 행정부 보건라인 인사와 함께 보건 정책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학교 재개방을 3대 목표로 잡고 취임 후 100일 동안 코로나19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며 미국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첫 100일 동안 행정부가 모든 이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에 서명하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각오입니다. 연방정부 소유 건물을 비롯해 항공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인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단 100일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당신이 코로나19 확진과 입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취임 첫 100일 동안 최소 1억 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는 학교 재개방을 제시하고 해당 목표를 위해 의회가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가 아이들과 교육자, 학교 직원을 보호할 자금을 제공하고 주 지방이 강력한 보건 조치를 시행한다면 보건팀은 취임 100일이 끝나기 전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FDA는 화이자의 백신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매우 좋고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10일로 예정된 보건당국의 회의 이후 긴급 사용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FDA는 오늘 화이자의 백신이 성공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체 분석과 화이자의 분석을 담은 2가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 FDA 관계자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2회차 투약 후 최소 일주일 뒤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임산부,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백신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긴급 사용이 허용될 전망인데 정부와 화이자 측은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즉각 백신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10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엽니다. FDA는 이 회의 이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다음 주 긴급 사용 허가 여부를 논의합니다. 올 연말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코로나19 백신의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우선 접종 대상인 의료진 중에서도 다시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긴급 사용 승인을 거치면 이번 달 미국에 풀릴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약 2천만 명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그룹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장기 요양 환자를 지목했지만 이들을 전부 접종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정부 평가로는 최우선 접종 대상인 의료진은 2,100만 명,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300만 명 등 모두 2,400만 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백신 부족 사태가 예상되자 네브라스카에서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를 고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에모리의 한 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인력부터 우선 접종할 방침입니다. 의료진 대부분이 병원 밖에서 감염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CDC는 코로나19 환자 또는 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에 가장 먼저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저하는 병원도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각 주정부는 백신 정보를 최대한 빨리 의료진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 가운데 전체 20%를 대상으로 무작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국이 이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는 교사들에게는 강력한 징계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뉴욕시 교육국은 교사노조 회원교사가 건강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간주하고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국은 일부 교사들이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공인된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 의사 등으로부터 받은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국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매달 11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과 7만 5천 명의 교사 중 전체 20%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체 인원의 10%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 것에 비하면 2배가량 검사 대상을 늘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화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물론 일부 교직원들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이런 교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학생들은 물론 동료 교사들의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무급 정직이라는 중징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하철 등 주요 대도시의 대중교통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승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곳에서 운행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지하철 운행을 40% 줄이고 교외와 도심을 오가는 통근전철 운행은 절반으로 줄이는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보스턴시는 페리선 운항과 주말 통근전철 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도 주말 및 심야 지하철 운행을 없애고 91개역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대중교통들은 수입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미 대중교통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의 이용객 수는 팬데믹이 본격화된 4월에 평소 대비 1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9월에 가까스로 40%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근 몇 주간 이용객이 정체 상태입니다. 주요 도시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뉴욕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30%, 샌프란시스코는 15% 밑을 맴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지역 경제에서 생명선 역할을 하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는 이런 대책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중교통 전문가인 벤 프리드는 국내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의 수송 네트워크가 줄어들면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일말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지만 지원책이 시행되더라도 운행 감축 등 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11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NN과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댄 게이블 레슬링 선수 출신 코치 등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게이블이 대학 시절 177경기 연속 승리하고 단 한 경기만 졌다면서 정치에서는 나도 2번 이겼다며 그러니 2대 0이고 꽤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번 치러진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밝혀질지는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포스트는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 아직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이 조작된 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치욕이라며 마치 제3세계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작된 투표용지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들어왔는데 아무도 소유권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계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다며 앞으로 이틀 정도 뒤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 책임자들은 대선에서 대대적인 부정투표와 개표가 있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세 차례나 개표를 마쳤지만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래펜스버거 조지아 국무장관과 가브리엘 스털링 조지아 선거관리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래펜스버거 장관은 합법적인 표를 3차례 개표했고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오늘 우리 주의 선거 결과를 재인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선거인단 선출과 14일 선거인단의 대통령 공식 투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1992년 빌 클린턴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3차례 개표에도 개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음모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조지아주의 개표위원들이 진짜 투표용지가 담긴 가방과 바이든 당선인을 찍은 가짜표가 담긴 가방을 바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스털링 위원장은 부정 대선 음모론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자신이 여기 서서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풀턴 카운티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돼 투표용지가 훼손됐다는 일각의 지적도 언급하면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면 단순한 누수로 투표용지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퇴역한 사성 장군 로이드 제이 오스틴을 초대 국방장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합니다. 또 교통장관 물망에는 한국계 데이비드 킴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 제이 오스틴은 올해 67세로 1975년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1년간 군에 몸담았습니다. 오스틴 장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시리아 등을 책임지고 미국 중부 사령부를 이끈 유일한 흑인이었으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2016년 퇴역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의 벽을 깬 흑인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군을 떠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려면 상원의 특별 예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첫 한국계 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아시아계 장관 추천 명단을 보냈다며 이 목록에는 한국계 2세인 데이비드 킴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교통부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미국 의회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에 소속된 여야 의원 약 12명도 이날 화상으로 바이든 인수위와 만나 차기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에 아시아계 인사를 기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명된 아시아계 인사는 인도 출신 니라 텐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지명자 1명으로 이마저도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적용되는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대신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면 그동안의 적체 케이스가 해소될 거란 전망인데
한국인의 경우는 오히려 수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연방 상원이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일 연방 상원이 통과시킨 숙련 이민자 공정 법안에 따르면 국가별로 할당된 영주권 발급 쿼터제는 없어집니다. 대신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가족의 영주권 발급 규모를 연간 영주권 발급 쿼터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 비율을 해마다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영주권 발급의 50%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14만 4천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국가별로 7%씩 적용해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한 후 쿼터제에 걸려 수년째 대기 중인 적체 케이스는 100만 건이 넘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만일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동안 국가별 쿼터제에 막혀있던 적체 케이스가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 수가 적어 그동안 국가별 쿼터제에서 면제됐던 한국인 신청자들은 오히려 문호 대기 중이던 적체 케이스에 밀려 수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봉쇄령이 발령됐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대피령이 내려졌던 3월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많은 비즈니스 업소들이 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버티기 힘든 업소들 일부는 영업을 강행하는 곳도 많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처음 내려진 자택 대피령. 모든 식당의 실내 영업 금지는 물론 리테일샵, 비필수 업종의 운영도 중단돼 흡사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현재 남가주 전역과 북가주 일부 지역에 새로 내려진 자택 대피령도 지난 3월 대피령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임 활동은 금지되고 야외 영업 중이던 식당들은 투고 서비스만 가능하던 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용실이나 박물관, 영화관 등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 역시 모든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So now's the time to call a timeout, shut down, not indefinitely, but just enough to add some flexibility to the hospital system.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3월처럼 강제성을 띠기보단 권고 수준으로 완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찰 역시 공공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모임 이외엔 자택 대피 명령 위반을 강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지난 3월과 달리 첫 자택 대피령 때 영업이 제한됐던 쇼핑센터나 리테일샵 등은 수용 규모의 20%에서 25% 한도 내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제재는 조금이나마 풀렸다지만 현재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반발은 여전합니다. 특히 잇따른 봉쇄령으로 영업 중단과 제한이 반복돼 비즈니스 존폐 위기까지 내몰린 요식업계와 미용업계의 일부 업주들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영업을 강행할 뜻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친 게 아니라 이제 문을 닫아서 파산하는지 이렇게 해서 다 문 닫는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명령 들을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This is dangerous. Mayor Garcetti and Gavin Newsom is responsible for every single person that doesn't have unemployment, that does not have a job, and all the businesses that are going under. And we need your help. 일각에선 영업금지 업종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행정명령은 3주 동안 발효되는데 이번 명령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얼마나 수그러들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 봉쇄령이 발령됐는데요. 봉쇄령은 28일까지 시행되고 중환자 병상이 15% 이상 확보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해제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중환자실 병상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명시한 기준점인 15%보다 떨어진 12.5%를 기록하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밤부터 새로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주 당국은 중환자실 병상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자택 대피령을 발동시킬 것을 예고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 샌디에고, 벤츄라, 샌버나디노 등 11개 카운티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 살롱 등의 운영이 금지됐으며 교회는 야외 예배만 허용됩니다. 등교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자택 대피령은 오는 28일까지 시행되며 중환자 병상이 15% 이상 확보되는 지역에 한해 해제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내고 미국이 종교자유 행사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미얀마, 중국,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9년 연속 지정됐고 나이지리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종교적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반을 저질렀거나 용인한 국가를 종교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뉴욕,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인근 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타주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타주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 여행 1일에서 3일 전과 여행 후 3일에서 5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검사에서 음성 진단이 나왔을 경우엔 여행 후 7일간만 자가격리를 하면 됩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소방관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방관 2,053명 가운데 55%가 백신이 나와도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우리에게는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어떤 백신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상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해 말까지 모든 전철역과 버스에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 설치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주 G노선 전철역과 R노선 전철역에 옴니를 설치하는 등 뉴욕 시내 총 459개 역 중 472개 역에 옴니 설치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퀸즈와 브루클린 노선의 버스에도 옴니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옴니는 크레딧카드와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비접촉식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현재 사용되는 메트로카드는 오는 2023년부터 발급이 중단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비나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